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상대하는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프로축구인 에레디비시 리그에 속한 18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알크마르는 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팀이라서 유럽 대항전도 자주 출전하는 팀입니다. 2019-2020 시즌에 지금의 리버풀 감독인 슬롯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됐을 때 팀이 우승 경쟁을 하게 되고 골 득실에 밀려서 우승을 실패하게 되었지만 챔피언스 리그도 나갈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챔피언스 리그는 진출하지 못하고 지난 시즌에 4위를 하면서 관문들을 거쳐서 최종 유로파 리그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로파 리그를 병행해서 그런지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3위와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크마르는 1967년 팀이 창단되어서 5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크마르는 네덜란드의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약 2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고 이 경기장에서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상대하게 됩니다. 알크마르는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그래도 강력한 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에서 우승이 유력한 아약스를 상대로 승리했고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를 3대1로 이겼고 로마도 이겼습니다. 에레디비시 디펜딩 챔피언인 아인토벤 원정에서도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알크마르는 리그에서 아약스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입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점입니다. 대신에 팀 득점은 상위권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이 팀을 상대로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서 알크마르를 먼저 붙었었는데 이때도 알크마르는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토트넘이 겨우 승리했습니다. 이때가 10월 25일이었는데 손흥민은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고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포스트 골키퍼 그레이,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우도기,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 무어, 히샬리송, 베르너였습니다. 팀 꾸려진 거 보면 가관이죠. 토트넘은 이미 2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홈이라서 그런지 엔지 감독은 자신감이 넘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16개의 슈팅, 5개의 유효 슈팅으로 점유율은 60% 리드는 했지만 솔직히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히샬리송이 강력하게 키커를 요구하면서 메디슨이 양보하고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습니다. 이때 알크마르의 라인업은 현재 베스트와 비슷합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이 라인업이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알크마르가 리그 8위 팀인 헤이렌베인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3실점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반기에 알크마르가 헤이렌베인을 상대할 때 무려 9골을 넣고 폭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라인업을 확인했는데 그때 라인업과 현재 라인업이 또 확연하게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알크마르 감독이 토트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나 확인했는데 역시 라인업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붙어봐야 아는 거지만 토트넘은 팀의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시즌 중에 불가항력적 휴식기를 가져버리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듯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솔랑케, 로메로, 반더벤까지 이제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로메로의 복귀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한데 곧 돌아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상인데 아르헨티나에서 국가대표로 차출할 리는 없겠죠. 국가대표 차출 전에 완전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회복력이 좋은 젊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알크마르전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없는 최상의 상태에서 라인업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4년 전에 유로파리그 16강에서 1차전을 2대0으로 이기고도 2차전에서 3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충격적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팀이 디나모 자그레브였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도 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쉬게 하려고 데리고 오지도 않았었죠. 토트넘이 16강 탈락을 하면서 무리뉴 감독도 경질까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 건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네덜란드 팀인 피테서를 상대했었는데 당시에도 토트넘과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경기를 막상 치러보니 홈에서 3대2 겨우 이기고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투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콘테 감독이 부임했는데 이후에
컨퍼런스 리그 출전 자체를 매우 평가절하하기도 했죠.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서 2018-2019 시즌 외에는 사실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챔스 준우승을 한 팀이라고 하면서 치켜 세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업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16강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의를 다해야죠.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강한 팀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좀 그런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한데 몸값으로만 봐도 토트넘 선수단이 가장 비싼 팀이기도 합니다. 이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졸전이 아니라면 전문가들도 더 토트넘의 우승을 유력하다고 입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유로파리그에 관심 가는 경기는 딱 3경기입니다. 맨유 대 레알 소시에다드, 프랑크푸르트 대 아약스, 라치오 경기입니다. 아약스가 과거 강했던 시절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토트넘 상대가 아약스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요 경기들 주목해보죠.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전 4경기가 먼저 치러졌습니다. 부러운 아스톤빌라. 네. 원정에서 클리프 베러를 3대1로 가볍게 승리하면서 아스톤빌라가 기적을 써가게 됩니다. 8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진 거죠. 이러다가 2018-2019 토트넘을 재현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아스날은 아인토벤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주면서 7대1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웨데고르가 멀티골을 넣었고 포지션별 센터백 빼고 골고루 득점을 했습니다. 유효슈팅이 8개였는데 거의 다 골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르트문트와 릴이 맞붙은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릴이 동점골을 넣었고 릴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드리드 더비가 열렸는데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다음 주 원정 경기에서 버텨내면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DNA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켜보죠.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가면요, 바로 레알 마드리드 대 아스날의 빅매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아스날도 공격수들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진짜 박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4경기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속한 3팀의 경기가 있는데요. 황인범은 아쉽게도 완쾌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생애 첫 챔스 16강을 밟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이강인의 경기가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은 확실히 주전에서는 밀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격수 두회를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강인이 파리에서 필요한 선수라는 건 확실하고 교체로라도 출전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리버풀이라서 더 궁금해지는데 파리는 리버풀만 넘으면 4강 진출까지도 무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뮌헨을 애먹게 하는 레버쿠젠을 만나게 됩니다. 뮌헨이 먼저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이기고 봐야 하는데 2년 동안 뮌헨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게 매우 찝찝합니다. 내일 새벽 5시 경기들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흰수염고래 기억해 주십시오. 올 시즌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한국 선수 3명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